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전 검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까지만 이 조은석 검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논란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오늘 세 번째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만 이 조은석을 거론하도록 하죠. 자, 가라앉지 않는 논란, 조은석 내란 특검의 과거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은석 특검과 관련해서 제일 인상적인 사진, 바로 이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는 홍만표, 여기에는 누구일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도 있더군요. 여기에는 홍만표, 여기에는 누구일까요? 그 사진을 누가 게재했느냐고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 그거 제가 한 겁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제가 다 보게 됐네요. 지금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과 관련한 가장 큰 비판은 노무현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던 그날 창밖을 내다보면서 비웃더라. 조은석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웃은 게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이 창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신 대검 앞쪽으로, 대검 마당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 아니라 대검 뒤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라서 노무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진이 떠도는 이유 90%는 조은석 특검 본인의 문제이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수사를 잘해요? 수사를 잘하면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수사를 잘할 때도 있었지. 하지만 수사를 말아먹은 것도 꽤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말아먹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아먹었구나 라고 볼만한 대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장용진만 조은석 특검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장용진보다 더 뼛속 깊이 원한이 맺힌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적어도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은 반댈세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자, 오늘 조은석 특검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양반 원래 기자들 만나면 좋은 말 많이 해요.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이런 멘트 잘 합니다. 누구는 한동훈을 보고 언론 플레이의 대가니 서초동 편집국장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언론 플레이 대가 그 원조는 사실 조은석입니다. 서초동 편집국장 원조는 조은석이에요.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멘트가 바로 이겁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 사초 쓴대. 참. 그리고 이 조은석은 첫 번째 일정으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고검을 가서 박세현 서울 고검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일을 협의를 해요. 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수사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수사 자료가 다 이 서울 고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건네달라, 넘겨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일정 치고는 뭐 괜찮아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건데 그냥 자료를 건네받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기자들 끌고 찾아가서 자료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있어 보이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이런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중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미 여기서부터 언론 플레이의 대가다운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 대가 맞다니까. 하지만 그 수사 잘한다는 조은석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오점을 남깁니다. 지금도 세월호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조은석이었습니다. 조은석은 당시 세월호 수사, 이 수사를 맡은 일종의 수사팀장, 수사단 단장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조은석은 대검 형사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까지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은석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조은석이었어요. 아무튼 조은석이 수사를 최종 책임을 진 겁니다. 자,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 시작은 조은석한테 있는 겁니다. 조은석이 수사를 잘한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래도 조은석이 수사를 잘하는 겁니까? 뭐 알고 떠드세요. 수사를 잘하는 데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참, 웃기고 있네, 씨. 뿐만 아닙니다. 조은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에는 뭐도 있다? 용산 참사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읽어볼게요. 2009년에 꾸려진 용산 참사 수사팀에서는 수사 총괄을 담당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용산 참사 사건은 대검 진사당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자, 용산 참사 수사팀에서 조은석은 수사팀장을 맡았어요.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산 참사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 검찰권이 과잉 발동됐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난 2017년에 검찰 내부에서 자체 과거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거사 조사단 조사 대상에 조은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미진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용산 참사 수사팀 총괄이 누구였다? 조은석. 자, 이래도 조은석이 수사를 잘합니까? 잘합니까? 조은석이가 수사를 잘한다는데요. 좀 지켜보죠. 아유, 씨발, 진짜 열받네, 진짜. 생각하면 열받네. 뭘 근거로 수사를 잘한다는데? 그따구 소리를 남의 방송에 와가지고 하려면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봐요. 봐요. 수사 잘합니까? 수사 잘하는 사람이 수사를 이따구로 합니까? 예? 진짜, 아우, 씨,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진짜, 씨.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용산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 2019년에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10년간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조은석과 김석기를 지목하면서 그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족들은 더 많은 얘기도 하죠. 철거민만 기소하고 당시 과잉 진압한 경찰관들은 조사하지 않았다. 편파 수사를 했다. 자, 그런 조은석이가 특검이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검찰의 재조사 사건,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 재조사를 할 때 그 재조사를 담당했던 김영희 변호사 역시 같은 입장을 SNS에 올립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놈을 왜 특검으로 선정을 했지? 왜 이런 사람을 선정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 선정하면 안 되지. 왜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어 있는 공직자를 내쫓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 나쁜 짓이 집중된 곳이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말 치졸할 정도로 압박을 하고 심지어 검찰 수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당시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감사했던 데가 바로 어디다? 감사원이었어요. 근데 하필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감사위원이 조은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감옥까지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감사원 사무처장이었던 유병호하고 조은석 검사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은석 검사장이 이 유병호한테 엄청 많이 당했나 봐요. 심지어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이 조은석 검사장의 그 결재란을 지워버려. 그래서 조은석이 결재를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치졸한 방법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조은석을 제끼고, 조은석을 제낀 상태에서 전현희 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그 감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버립니다. 논란이 크게 되죠. 이것 때문에 국정조사도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은석 검사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기도 하고 그 증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과 사실 각을 세우게 돼요. 이 조은석 검사장은 윤석열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은석이 윤석열을 엄청 많이 봐줬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조은석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고검장이 누구였다? 조은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그렇게 설칠 수 있었던 것도 조은석이가 다 이렇게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조은석이 윤석열한테 오히려 존중받고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유병호는 당시에 그냥 공무원이었고 조은석은 감사위원, 헌법기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헌법기관을 유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그 대통령은 이 조은석한테서 상당히 많은 조은석한테 은혜를 입었다니까 윤석열이가.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놔둬?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병호가 이렇게 설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이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잖아. 결국에 유병호가 조은석을 찔러 죽인 거고 그 배우가 윤석열이었던 거지. 그때부터 조은석은 윤석열하고 완전히 척이 져요. 이만 갈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이번 특검이 진행된 겁니다. 조은석 입장에서는 이를 갈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때가 온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예. 자, 조은석이라는 사람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엄청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그 당시 잠시만요. 어디 갔어? 예.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윤석열과 조은석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나란히 서로 마주보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찍은 겁니다. 그냥 보기에도 사이가 좀 좋아 보이죠? 자, 그 옆에 사진은 둘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자, 이 역시 정말 나란히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깍듯이 인사를 하죠. 사법연수원 기수로 보자면 윤석열이 4기 이상 조은석이 4기 이상 선배입니다. 윤석열이가 한참 후배인 거죠. 나이는 윤석열이가 많지만.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사원 사건,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이 조은석을 난리들 바로 그때 그 무렵에 찍힌 사진입니다. 참 배신감과 분노와 참담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죠. 예, 배신감 느낄 거야. 자기가 윤석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사람을 딱 배신하니, 그리고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시 이 조은석 검사장은 전현희 그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아니 겨우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한단 말이냐, 이건 너무 오바다, 이런 거 감사하지 마라 그랬대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보복을 당한 거야. 그 보복을 한 놈이 누구고? 윤석열이야. 그런데 그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나를 괴롭힌 새끼는 정말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새끼가 정말 양아치 짓을 했어. 그러면은 조은석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가슴에 맺힌 응어리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윤석열한테 정말 억하심정이 잔뜩 있는 그런 사람한테 내란 사건 수사를 맡긴다.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 졸라게 파겠지. 윤석열한테 받아내야 할 빚이 있는 거지. 그래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에 분명히 가담한 정황이 있죠. 가담한 정황이 있는데 검찰이 숨겼어. 이제 이 문제를, 그 여부를 조은석 검사장이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개인적 원한이 있으니까 잘라내겠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맨날 나쁜 감정만 있는 게 아닐 터이니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과거에 몇몇 수사에서 진실을 덮었다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을 왜 특검으로 지명했느냐라고 하는데, 보세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 하지만 수사를 말아먹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어. 또는 이쪽 분야는 수사를 잘했지만 저쪽 분야는 수사를 조금 많이 미진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경우도 있죠. 윤석열이나 윤석열 주변에 대해서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히 파는데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숨길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조은석 쓸까요, 말까요? 쓴다면은 이건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쓰면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석열을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 내란 특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 분명히. 네,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말아먹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사람이 말아먹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있고 어떤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 이런 걸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예. 자,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광수처럼 그냥
대통령이 임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물러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 사람의 장단점이나 잘잘못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3일의 연속으로 3일 동안 계속 이 조은석을 다루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조은석이요, 저한테도 정보 많이 줬어. 많이 줬어. 나 많이 받아 먹었어. 맞아. 하지만 내가 정보를 받아 먹은 거하고 이 사람이 과연 옳은 거냐, 옳을까? 그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내가 정보를 좀 받아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할 거다. 이 사람을 제가 우호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며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디에 강점이 있다. 이걸 잘 파악만 한다면 적시적소에 쓰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 채찍질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힘을 실어 줍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데요. 저는 딴 사람은 몰라도 조은석한테 힘 실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잘하면 힘 실어줄 거고 잘 못하면 좁혀야 되고 조건부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건부를 하자는 거예요. 조건부. 이재명 믿고 밀어주자가 아니고 이재명을 믿어서 이 새끼를 끌어내리지는 않는데 하지만 조건부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윤석열한테 당했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제발 극단적으로 좀 가지 마십시다. 그죠? 예. 진주 귀고리 소녀님 철저하게 감시해야겠네요. 예, 그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